저것들이 또 오네. 지금 대마도가 공습을 받고 있다는 전문이 왔습니다. 당장 출격시켜. 네, 알겠습니다. 저놈들은 그렇게 당하고도 계속 오네 그려. 그러게 말이오. 근데 조종술이 점점 너 형편 없어지더만. 당연한 거 아니오? 우리가 떨어지는 게 몇 대인데. 그러니 신참들이 비행기를 보니까 그럴 수밖에. 어쨌든 잘 걸렸다. 이거 나 시험해봐야겠다. 그거 민중이가 날아준 거요? 그렇소. 이게 K2인가? 하여간 뭐라고 했는데 총알이 아주 잘 나갑니다. 하긴 미래의 총이니 그럴 만도 하지 않겠소. 맞아요. 일단 저놈부터 잡읍시다. 빨간 마호라. 조선의 하늘의 사나이들은 마치 온대지 위에서 활공하는 먹이를 향해 쏜살같이 급강하는 참수리 같았으니 조종 능력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일본 항공력은 날로 보잘것없어져만 갔지만, 그러나 일본 본토 상륙에 앞서 대한해협을 건너와야 하는 조선 제3집단군의 안전을 위해서 시로타카 항공대를 무력화하려는 참수리들이 밤의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다. 참수리 오형제는 달 속으로 들어가려는지 한없이 위로만 올라갔다. 왜 자꾸 올라가는 거요? 활공하려면 고도를 높여야 하지 않소? 활공? 왜 갑자기 그러는 거요? 기름 창고에 대공포가 있어서 잘못하면 우리가 가루가 되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가야지. 근데 저들은 어디로 가는 거요? 그깟 기름이야 한 마리를 뚝친데 보급창을 박살내려면 여럿이 가야지 않겠어? 이제 엔진을 끌 거니까 만일에 대비해야 하네. 알겠네. 참수리 1호기 조종사는 마치 빗자루를 타고 가는 밤의 마녀처럼 날아갔다. 전쟁은 사라져야 한다는 어둠에 갇힌 세상에 빛을 내려주는 달도 조선이 전쟁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듯 어둠에 가려졌던 그들의 눈에 휘영찬 달빛을 받는 시로타카 항공대 유류 저장소가 들어왔다. 지금이야 쏴. 자연의 순리에 따라 여명이 밝아왔다. 그 순리대로 살아가야 했지만 자기 것에 만족하지 못하던 일본은 자기 땅에서 소처럼 묵묵히 일만 하던 조선 백성들을 건드렸다. 그들을 잘못 건드렸다는 걸 보여줬던 참수리들이 둥지로 돌아왔다.
작전은 완벽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잘 됐네. 그럼 상륙하고 나면 소들이 필요하니까 민중이가 언니한테 전문을 보내. 네, 알겠습니다. 황후마마 민자연 아씨께서 소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소라, 이거 참 난감하네. 고심이 깊어지는 명성황후는 징발령을 내리려고 했지만 언제든 고기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게 소였다. 징발령에 반발하는 백성들이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백성들에게 호소했다. 지금은 전쟁 중이라 재정 소모가 많아. 소값을 반만 주고 전쟁이 끝나면 나머지를 주겠다고. 그런데 농부들에겐 소는 또 다른 거였다. 하지만 소를 갖다 주면 농사는 어떻게 지어요? 산입에 거미줄 치겠소. 근데 일본이 쳐들어오면 그땐 다 죽는 거요. 네, 알았어요. 다녀오세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몸성이 다녀와야 한다. 전장으로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엄마는 옷고름으로 눈물을 찍어냈지만 나라를 지키겠다고 의병이 되기를 자처한 아들이 자랑스럽기만 했다. 북쪽의 의병들과 소들은 제물포로, 남쪽의 그들과 소들은 부산으로 향했다. 김소령, 박대위, 민중위. 그들이 역사를 바꾸지 않았다면 국모의 원수를 갚자는 을미의병, 을사늑약을 무효화하자는 을사의병, 나라를 지키자는 정미의병들이 전국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가다 그때마다 구심점이 없어 그 불씨가 꺼질 수밖에 없었을 거다. 하지만 역사를 바꾼 그들에 의해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명성황후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것이 백성들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렇게 각성한 후 구심점이 된 황후와 백성들은 하나가 됐다. 일본의 발을 디딘 의병들은 조선 제3집단군이 되었고 소들은 본토에 상륙한 조선군의 박격포와 보급품이 실린 마차를 끌었다. Season 7. Make the impossible possible. For the soldiers of the Republic of Korea, nothing is impossible. 포탄만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두더지처럼 죄다 땅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 말입니다. 참수리들은 시로타카 산악 비행장을 봉쇄하려고 철도, 전신국, 지원 병력, 보급품 등을 사전에 차단했었다. 그랬으니 바다 쪽은 까마득한 높이의 절벽이라 해상으론 보급을 받을 수 없던 일본기들은 연료 고갈로 이륙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비행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에 있는 일본군 방어진지와 그 뒤엔 높다란 성벽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였다. 그 난관을 뚫고 나가려는 김소령이 명령을 하달했다. 준비시켜. 네, 알겠습니다.
땅을 쩍쩍 갈라지게 한 것은 조선판 벙커 버스트였다. 신기전엔 산화, 대, 중, 소가 있다. 그중 길이 5m 대나무로 제작했던 대신기전을 다시 세상에 꺼내놓은 그들은 벙커 버스트로 변신시켜 일본을 패닉에 몰아넣었다. A new Pearl Harbor. Another Pearl Harbor. 등등의 말들은 9.11 테러와 같은 예상치 못한 대규모 충격을 받은 것을 비유할 때 언론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었다. 미국인들은 진주만의 악몽에 대해 기습적인 공격을 받았다는 것보다는 국가가 방심해서 발생한 사건이고 자국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졌으니까 규슈 참수리들의 공습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지만 일본 정부의 언론 통제로 국민은 규슈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혼슈 도쿄가 있는 본섬인 혼슈에서 발생한 참수리들의 공습으로 일본군 최대의 병참기지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고 자국의 비행장까지 조선군에 함락당했다는 것은 대형 언론사들이 연일 보도했기에 본토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전쟁을 멈추라는 패닉에 빠진 일본 국민은 시위를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대본영은 귀를 막았고 일본은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왜? 이제 시작에 불과했으니까. 진정한 진주만의 악몽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려는 정규군인 제1, 제2 집단군과 의병으로 뭉쳐진 제3 집단군으로 구성된 조선 지상군의 파상 공세는 Season 8 coming soon.